대부를 계속해서 많이 받았다면 뭔가 좀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게. 목적이. 무슨 목적?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날린다? 건물을 날린다? 최대한 융자 받고. 신동엽 씨가 진행하는 MBC 프로그램 있죠? 저도 자주 보는 프로인데 실화탐사대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는 프로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도 잘리지 않는 게 어디겠습니까? 제보자분들이 하신 내용이 이러한 유형으로 여러분을 현혹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의하시라.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 한 푼 안 들이면서 유치권을 풀 수 있는 게 이게 영업 기밀이다. 진짜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실화탐사대.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목요일 밤 진짜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실화탐사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밤에 실화여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말이죠. MBC에서 방영하는 신동엽이 진행하는 프로 있죠? 실화탐사대. 저도 이제 자주 보는 프로인데, 좀 인기리에 계속 방영되고 있는 프로죠. 그 PD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방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보자에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를 조금 다뤄달라. 그래서 PD가 판단을 해봤더니, 이거는 방송 출연할 가치가 있다. 유익한 정보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종 자료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법률 해석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 회사에서 말이죠. 한 2시간 30분 정도 같이 이제 녹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도 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TV에 나간 분량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네. 그나마, 네, 안 잘린 게 어딥니까? 네, 그래서, 일정한 조금의 분량만 이렇게 방송 출연이 됐는데, 오늘은 방송 출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제보자들이 말이죠, 제보자들이 이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제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PD가 쭉 설명을 들어봤더니, 이런 투자 수법도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매 좋아하시죠? 경매. 특히, 이제 유치권. 이 투자 회사는 말이죠. 경매 물건 중에 유치권, 아주 특수한 물건이죠. 이 유치권이 굉장히 좀 관념적인 물건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굉장히 어려운 게 유치권인데요. 그 유치권을 미끼로 해서,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을 모으는 수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이제 실화탐사대에 이제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D하고 그런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이 투자 수법도 있다. 투자자를 모으는 수법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조심하셔라. 라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한번 빠져들면 말이죠. 수익은커녕 원금도 보장받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의 수법도 있다. 조심하셔라 라는 취지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지, 투자 회사가 어떤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았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번 주에 촬영을 다 마쳤는데요. 편집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말이죠. 다시 오늘 재녹화하고 다시 편집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호텔 황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매는 뭐 여러분들이 어떠한 원인이 경매인지는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말이죠. 대표적인 담보 물건 중에 하나죠. 저당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이게 바로 이제 담보 물건인데,
유치권은 되게 관념적인 물건이죠. 예를 들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나요? 유치권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담보 물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 건물에 보면은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죠. 네. 그런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거지 뭐 자랑하려고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립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치권은 한번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그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갚을 때가 됐다는 거죠. 변제기에 있는 경우 갚을 때가 됐을 때, 그죠?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돈을 받을 때까지, 그죠? 내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한테 그 돈을 100% 다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그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유치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유치권은 되게 좀 관념적이고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 중에 이렇게 특수 물건이 있습니다. 특수 물건. 특수 노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네. 이제 특수 경매 물건이 있는데 특수 경매 물건은 우리 경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특수 경매 물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물건이에요. 특수 경매 물건은 일반적인 경매 물건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경매에 이제 입찰을 참여할 수 있지만 이런 특수 경매 물건은 대표적으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죠?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나 경매 물건이 아니라도 원인이 경매든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경매는 조금 매매보다는 더 어려운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그 중에 특수 경매 물건이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는 웬만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는 이렇게 특수 경매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수 경매 물건은 좀 경매 입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거를 풀은다면 내가 풀어서 경매 입찰을 낙찰을 받는다면 더 많은 고수익률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함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특징을 제가 몇 가지 적어왔는데 유치권은 대표적인 담보 물건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담보 물건이 저당권, 네, 근저당권, 네, 그 다음에 유치권, 네, 그 다음에 이제 질권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치권이다 보고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입니다.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가 뭡니까? 그 건물에 내가 깔고 앉아 있어야 돼. 누워 있어야 돼요. 계속 그 건물에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 행사 중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보이죠. 플랜카드가. 그러면 유치권자, 채권자가 유치권자죠. 채무자가 유치권 설정자고요. 그러면 그 건물에 가보면 유치권자가 있어요. 유치권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점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가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유, 그 한 A 건물이 있다면 A 건물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을 하고요. 유치권이 존속하는 요건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체의 채권의 변제 확보가 목적입니다. 일체의 채권의 변제
확보가 목적이에요. 일부가 아닙니다. 전체 채권을 변제 확보가 목적이고, 여기 다시 나왔죠? 채권의 전부를 내가 이 사람한테 10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권 행사를 했습니다. 프랜카드도 붙이고 건물 안에 텐트도 쳐놓고 말이죠. 바닥에 엉덩이 깔고 누워 있습니다. 성립했죠? 네, 그러면 내가 10억을 받을 때까지 이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제받을 때까지, 네, 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건물이 10층짜리인데 내가 뭐 1층에서 5층까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10억을 받을 때까지 건물 통째로 전부에 대하여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그런 권리가 유치권이다. 이렇게 보고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내가 내 돈 받을 때까지 바닥에 엉덩이 깔고 누가 그 호텔을 그 건물을 나가달라고 인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나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엉덩이 깔고 브루스타에 라면 끓여 먹고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담보 물건을 제공하고 소멸 청구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말이죠. 저쪽에 땅이 있습니다. 땅이 양평에 한 500평 땅이 있어요. 그리고 등기를 띄어봤더니 깨끗합니다. 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도 없어. 깨끗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저한테 그 담보를 제공한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물건에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설정하고 텐트 걷어도 된다는 거죠. 방석 걷어서 브루스타 들고 그 땅에 갑니까? 갈 필요 없죠, 이제. 왜? 거기에다가 이제 저당권 설정을 해놨으니까 거기는 유치권 행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상계 처리를 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유치권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투자 기법을 이용을 해서 투자자를 모았느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유형의 투자하지 마시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그 PD하고 그 대화를 하면서 말이죠. 저도 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이 투자자들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 말에 어떻게 현혹이 될 수 있느냐. 이 경매에 투자를 하신다는 개념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생판 모르는 분들이 경매에 투자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현혹이 될 수 있을까? 좀 의아하게 그 PD랑 한 2시간 동안 인터뷰하면서 헛웃음도 굉장히 많이 웃고 그랬는데 한번 보시죠.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등장인물이 한 4명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자, 등장인물이 한 4명이 나와요. 이분들이 이제 투자자입니다. 이분들이, 투자자. 지우고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이분들이 이제 투자자예요. 투자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투자 회사입니다. 투자 회사. 여기 이제 투자하라고 종용한 그런 그 집단이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은행이에요. 네, 은행이고. 여기가 이제 대상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 유치권이 행사 중인 경매 물건이에요. 하나 이제 뭐 빌딩이다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 투자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요. 투자해서 투자하라고 이제 종용을 했겠죠? 투자하세요. 투자하면
현금은 원금은 보장이 되고 45%의 고수익률을 보장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투자하시죠. 엄청 이제 뻐꾸기 날렸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소액 투자자들입니다. 뭐 몇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 투자자들이 이 투자 회사에 3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30억. 30억을 투자해서 이 투자 회사는 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 회사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렇죠. 경매 물건 중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서 원금은 보장해주고 고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 네, 이렇게 현혹을 했기 때문에 이 투자 회사에서 30억을 받아서 여기에 이제 입찰을 하는 거죠. 경매 물건에 네,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얼마에? 네, 30억에. 30억에 이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30억에. 30억을 받았으니까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투자회사 거죠? 30억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경매 물건이 원래 가격의 가치가 100억짜리예요. 100억짜리. 100억짜리인데 유치권을 행사했으니까 가치가 하락하겠죠? 가치가.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물건을 30억에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 물건에는 두 명이 있겠죠. 이 물건에는 A 빌딩에 대해서 분명히 유치권자가 있고요. 채권자죠. 유치권자가 있고 유치권 설정자가 있겠죠. 설정자. 네. 설정자. 채무자죠. 네. 되어 있는데 자, 이 유치권을 30억에 낙찰을 받은 후에 이게 이제 생략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30억의 낙찰을 받았으면 이 낙찰자, 경락자죠? 네. 경락자, 투자회사죠? 투자회사와 유치권자. 유치권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말이죠? 협의를 해서 합의를 봐야 됩니다. 합의를 봐야 유치권을 포기할 거 아닙니까? 유치권자가. 그죠? 여러분들이 유치권자예요. A 빌딩 채무자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0억을 받을 권리가 20억을 만약에 받을 권리 있다고 칩시다. 유치권 여러분이. 그런데 경락자가 투자회사인데 이 투자회사가 유치권을 나보고 포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겠죠. 20억을 받아야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경매 물건이 단순히 유치권만 있을까요? 지방세, 국세, 압류, 가압류도 막 들어와 있겠고, 또는 저당권, 근저당권, 그죠? 굉장히 좀 지저분할 거예요. 채권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유치권자일 겁니다. 그죠? 다른 거는 하나도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유치권자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문제는 자,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로 내가 대가를 받아야 유치권을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락자, 투자회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바로 자기 회사들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운영 노하우, 영업 노하우가 있답니다. 그 노하우가 뭐냐면 30억의 낙찰을 받아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 권리를? 그렇지 않죠? 네. 그런데 그 영업 노하우가 뭐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네. PD가 이제 이 회사의 대표도 만나는 게 인터뷰에 나오는데 그거는 영업 기밀이라 밝힐 수가 없답니다.
바뀔 수가 없대요. 영업기밀이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그 PD랑 인터뷰랑 2시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그 헛웃음을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야, 이 투자 회사도 웃기고, 이 투자자도 좀 웃기는 상황이고, 그죠? 네. 그래서 이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30억의 낙찰 받았죠? 100억짜리를. 유치권을 풀었습니다. 유치권을 푸니까 이제 100억의 가치가 있는 빌딩으로 이제 된 거죠? 회귀한 거죠? 100억짜리 빌딩으로 이제 회귀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회사가 이제 소유권자니까 은행에 이제 담보를 제공합니다. 담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요. 유치권을 풀고 나서 말이죠. 네. 담보를 제공합니다. 네. 이렇게 은행에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투자 회사에게 담보 제공했으니까 대출 해줘야죠. 얼마 해줍니까? 60억 해주는 거죠. 대출을 60억을 해줍니다. 60억이 뭐죠? 보통 이제 여기가 이제 1금융이겠죠? 1금융. 1금융이니까 LTV가 담보 비율이 60%죠? 100억이니까 60%를 해준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면 60%를 투자회사에서 받았어요. 받으면 투자자에게 수익 배분을 해줘야 되겠죠? 얼마를 해줍니까? 총액 얼마? 160억을 받아서 투자회사가 15억을 우리가 먹겠다. 꿀꺽 하겠다. 그래서 이 투자회사는 말이죠. 투자자에게 45억을 지급하겠다 이겁니다. 45억이면은 어떻게 구분되죠? 네, 원금 30억을 투자했으니까 원금 30억에 수익을 15억 이렇게 해서 배분해 주겠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얼핏 보면 말이죠.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려지는 것 같은데 우리 얘기 투자 회사에서 투자자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 이게 영업 기밀이다. 유치권을 푸는 게 돈 한 푼 안 들이면서 유치권을 풀 수 있는 게 이게 영업 기밀이다. 이게 노하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좀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유치권자가 반대 급부 없이 이거를 풀어줄 리가 있냐 이거예요. 유치권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바로 조금 이게 뭐 투자 기법이랄까요? 유형이랄까요?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와 유사한 또는 이와 동일한 이런 데에서 혹시 뭐 투자하시라 이렇게 뭐 상담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이해를 돋구시면 되겠고 유치권의 정의라든지 유치권이 뭔지 그 다음에 경매의 물건이 어떤 건지 이런 내용도 이제 TV에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제가 이해를 구하고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